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저 안무할 때 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이제 낙엽들이 지고, 이 11월이 가을, 늦가을이긴 한데, 이제 막 겨울처럼 막 춥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오늘 가을 여자, 가을 여자, 가을 여자. 하여튼 분위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좀 우아한가요? 이게 요 귀걸이가요. 요게 나뭇잎 모양인데 이게 진짜 나뭇잎이래요. 예,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장만한 건데. 자, 제가 왜 오늘 가을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가을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우리가 흔하게 뭐 12, 1, 2는 겨울, 3, 4, 5는 봄, 6, 7, 8 여름, 9, 10, 11 이렇게 가을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할 때 거기에도 분명한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계절에도 자연 현상이지만 기준이 있고, 그쵸? 하물며 A, B, C, D, E, F, G를 모자라서 전 세계의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 사람들 삶에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결국 뭐냐면 서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그쵸? 근데 뭐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는 보통 그냥 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야, 날씨 어때? 그냥 봄 날씨 같아. 야, 그 나라 날씨 어때? 여기 여름 날씨야. 이러면, 여름. 그러면 몇 도고, 습도가 몇 도고, 뭐 바람이 어때고, 뭐 서풍이 불고 이런 걸 몰라도, 여름이면 반팔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기준이겠죠? 네. 자, 만약에, 우리 삶에, 인생에 기준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물론 뭐 10명 이럴 때는 서로 물어보고, 야,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벌써 뭐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돼버리면 뭐예요? 사는 곳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뭐 난리가 나겠죠. 뭐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느낌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에는 제가 기준이라고 말은 했지만 기준에는 두 가지의 큰 형태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냐면, 좋던, 싫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반드시 그저 수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무언가가 객관성 있는 어떤 잣대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터치하면 안 돼요. 얘는 don't touch me. 터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기준은 뭐냐면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뭔가 깜깜하면 그때부터 혼란과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요거 좀 이따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짠!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기준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떤 개인의 기호가 뭐예요? 기호가.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뭐 예를 들면 나는 화려한 걸 좋아해. 아니야, 나는 심플한 걸 좋아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담백한 걸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빵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그쵸. 어떤 사람은 가수 누구누구를 좋아해. 나는 배우 김남기를 좋아해. 이건 뭐예요? 기호인 거예요. 기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기준에 터치를 넣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왜 맛있어? 빵이 왜 맛있어? 달기만 하고 맛대가리도 없던데? 아니 왜 맛있는 게 어딨어요? 그냥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쵸?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화려한 옷을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심플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화려한 걸 좋아해? 옷은 역시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의 방향으로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 부분부터가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호,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한테 상처 주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서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쟤는 이런 걸 좋아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보로 받아들여서 뭐 이 사람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이라던가 뭐 이럴 때 이게 정보가 되면 뭐 요번에 뭐 벌스데이야. 그러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걔는 이런 걸 좋아해. 이게 정보가 돼서 나도 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좋아? 난 이런 게 좋아.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맘대로 사고 걔 받는 사람은 받아놓고도 뭐야 바꾸지도 못하는데 나 이런 거 별론데 이러면서 서로 마음이 안 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요 기준 기호. 자, 두 번째는 성향이에요. 사람마다는 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되게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뒤로 막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하는 이런 다양한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쟤는 답답해. 할 건 빨리빨리 하지 왜 못해? 자,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떤 게 되냐면 항상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성향은 되게 그래도 내 성향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모든 나랑 다르거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은 다 어떤 성향이 되냐? 나쁜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이라는 부분, 이 성향이 근데 어떻게 조금 가름이 되냐면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칠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지만 나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한데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 답답해 쟤랑 안 놀아. 근데 분명한 건 삶에는 다른 성향으로 필요한 뭐 어떤 부분이 있고 좀 느긋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기호나 성향 이런 기준들은 꼭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가치예요. 가치. 자, 가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인생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이제 저도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가끔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예. 쌍둥이도 여러분들 아세요?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쌍둥이도. 그리고 내 뱃속에서 이렇게 배불러서 나는 내 새끼도 나랑 안 맞아. 예. 근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격 차이를 안 만들려면 나랑 똑같은 성격의 유전자를 어떻게 이러면서 인조인간을 만들면 또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죠? 복제인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달라도 잘 살고 달라도 못 살고 같아도 잘 살고 같아도 못 살아요. 자, 그런데 뭐는 반드시 봐야 되냐면 요 가치예요. 그 중에 내가 뽑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종교. 종교의 가치는 일단 같아야 돼요. 일단 같거나 유사하거나. 예. 하나가 아니면 아예 뭐 거의 딱 중간이라서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종교적 가치는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 낳고 나는 살 거야. 우리는 아이 안 낳고 살 거야. 라는 뭐 그런 집이 아니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양육관, 교육관, 요거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엄마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아빠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애가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안 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파탄 나는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생기는데 그게 어떤 교육관이라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관이에요. 경제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야 돈은 그냥 풍풍 쏟아가고 있는 거야. 써야 돈이 벌려. 그 누구는 아니야. 돈은 무조건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야 미래가 있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중간에서 맞춰야 되는 그래서 이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써야 돼 하는 사람의 기준은 인정은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 경제관에서는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하지 못할 부분은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요 마지막이에요. 요 마지막이에요. 자, 뭐냐면 요 마지막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요 마지막이 메인 포인트. 뭐냐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수용을 하되 얘가 빠지면 마지막에 있는 얘가 빠지면 이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를 포기하고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상대에게 절대로 내가 이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 기준을 반드시 서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경제관도 마찬가지고 다 수용해. 아 그래 쟤는 어느 정도 쟤는 쓰면서 살아야 돼. 아 그래 그게 즐겁대.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 모으고 살아야 돼.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의 불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라는 기준은 만드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다음에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뭐 왜 너는 김남길이가 좋아 그거를 여기에 의해서 브리핑해봐. 그럼 브리핑이 안 돼요. 그게 좋은데 무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뭐 논리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그 기준에 뭐 못 미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서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 단 어떤 거에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데드라인은 반드시 갖춰라가 첫 번째였다면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드시 얘네들을 근거로 기준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아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창업을 하면서 뭐 공모도 하고 뭐 어디에다가 심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국가고시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고시 뭐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각종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조차도 맞다. 당장 이제 수능 같은 걸 봐도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답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어요. 보통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주로 이제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논술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취약하구나라는 것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논술이라는 게 완전히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심사위원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만 뭐 누가 봤을 때도 여기서는 뭐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그랬었을 수 있어라는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이래야 되는 분야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불신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런 기준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너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성이 약해.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장성이 약해. 넌 그래서 점수를 받지 못했어라는 게 오픈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심사받고 저기서 심사받고 여기다가 공모하고 저기다 공모했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떤 게 되냐면 뭐야 저거 자기네들끼리 다 짜쳐서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와요. 어디에 입찰을 했는데 자기 아는 누구랑 로비를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짜쳐갖고 누가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서 여기다 다 일감을 몰아줬느니 말았느니.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오픈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픈이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그렇지 난 해도 안 돼 라고 좌절하거나 불신하거나 실제로 그게 맞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 네 가지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뭐 큰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재산세를 좀 다운시켜준대. 뭐 6억 원으로 해주니 뭐 9억 원으로 해주니. 근데 그냥 각자 6억 원으로 해주니 9억 원으로 해주니 서로 그냥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 뭐가 없이 하니까 싸움박질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이 날리고 저쪽으로 하면은 저쪽이 날리고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현재 이래저래 저래 하고 저래저래 저래 하니 이것이 먼저로다. 이것도 한 가지 데이터 갖고 하면 안 돼요. 왜? 데이터라는 거는 수집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수집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A, B, 뭐 가장 좋기로는 A, B, C 요 정도의 데이터의 공통적인 요소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이러면 설령 그것이 조금 불만스러워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납득이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 아니 그냥 우리 여태까지 그냥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쿵 찍어갖고 하니 뭐 대충 그 정도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해서 아니 그냥 6억 해. 아니 더하기 빼기 해서 그냥 9억 해. 야 지금 집값이 뭐 한 평균 한 어느 정도 하니까 대충 거기서 한 1억 빼서 이렇게 해. 그럼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그래서 숫자가 달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크게 변동성이 없어야 사람들이 아휴 내가 돈은 아까워도 기준이 그러니까 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계속 불만이 생기고 사회 갈등이 생기고 이게 점점 더 심화되면 내분이 생기고 내분이 심해지면 내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이든 무언가를 만들 때 얘네들을 하고 오픈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고 나만 낙오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만 낙오돼 나만 피해자 같고 나만 미워해 이런 게 되면은 항상 그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뭐 사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스튜어디스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국제선이 많이 뜨지 않아서 스튜어디스 뭐 조건 중에 하나가 뭐 키가 뭐 160 몇 뭐 이상 뭐 이런 거 할 때 왜 나는 안 돼? 어차피 난 되지도 않지만 뭐 이런 불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올려놓는데 그 사람들이 뭐 힐을 신는 게 아니니까 뭐 이랬을 때 용이해야 돼 이러니까 또 뭐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납득이 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요런 부분에서 공식력이 있는데 요런 기준이 가장 미흡하다고 느꼈던 게 예를 들면 사실 뭐 어떤 영화의 배역 이거는 괜찮아. 근데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거기 키 160 몇 이상의 뭐 34, 24, 30 몇, 뭐 36인가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나는 한 번도 34, 24, 36이어 본 적이 없어요. 응. 근데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막 생 난리를 치는 거야. 합숙하는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기운도 없고. 거기다 키는 또 160 몇 이상이어야 된대. 그게 뭐 외국인들이랑 맞춰야 된대. 여기 외국인들이랑 맞추는데 뭐 눈 큰 애, 눈 작은 애, 얼굴 하얀 애, 까만 애, 노란 애 다 만나는데 꼭 키는 왜 다 똑같아야 되냐고. 머리 금발인 사람, 흑발인 사람, 갈색인 사람, 파란 눈, 초록색 눈, 까만 눈, 갈색 눈이 모인 것처럼 키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맞춰놓냐고. 나는 도대체 그 기준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꼭 뒤에서 앉아갖고 무슨 뭐 저런 거 보면서 아우 저런 애들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뭐 미의 상품하다, 뭐 성의 상품하다 이러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그러다가 뭐 이게 이제 미스코리아야 뭐 전쟁이 날 일은 없지만 어떤 정책이나 그렇죠?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흐트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다 각기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형도 다른 이 글로벌한 시대에서 모두가 모여서 합의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의 그 지구촌이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로운 정말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로운 땅이 되느냐 그리고 지구가 더 아름답게 생존하느냐 파멸하느냐의 가장 큰 핵심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기준에 내가 혹시 계속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들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음모하고 예. 이런 조작하고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늘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의 선곡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키가 160을 안 넘더라고요. 160 넘어도 못 나갔을 거예요. 34, 24, 34 입은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한번 꿈꿔봤던 미스 코리아 이효리 씨가 불러주셨던 미스 코리아를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미스 코리아 흉내를 지금 한번 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미스 코리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